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20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해외 주식 나스닥이 조금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에도 엔비디아도 있었고 각 기업들 개별적인 내용들이 조금 뭡니까 향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죠. 명확하게 그 트렌드가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성이냐, 주가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움직입니다. 성장성, 기대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적인데, 물론 성장성 플러스 어느 정도 실적 기반 부분들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작년에 미국 감세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술주들의 또 플러스 알파까지 만들어졌죠.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추가 감세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기조가 생긴 다음부터 그 다음에 기술주들 성장성에 대한 캐스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실적 부분하고 다음 실적에 대해서 계속 캐스천 부분들을 받다 보니까 애플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인 성향입니다만은 주변에서도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쪽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폰은 중국이 뭐 화웨이폰, 트리플 카메라 얘기를 좀 자주 드렸죠. 화웨이폰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상당히 많이 기술력 부분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쪽에서는 기존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 있죠. S10이냐 S 조만간 이제 10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될 건데 그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플렉서블 정도만 조금 차이 날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파 부분들이 성장과 특히 성장 기대감의 종목군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그 또 사례가 비트코인이 오늘 급락이 10몇 %인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달러인가요? 그걸 좀 하락했다는 기사 부분들을 봤는데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실물이 아니라 그 기대감이죠. 더 좋아질 거야. 여기가 코인이 될 거야. 하는 기대감 자체 작년부터 여러분들 자주 얘기를 드렸죠. 비트코인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꺾였다. 작년 한 3분기 정도나 2, 3분기 정도 그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꺾이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시간이 통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이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의 사이클이 1년 동안 상승을 주도를 했다면 대략적으로 3배, 4배 정도 조정 부분들을 받고 다시 그 숨고르기 다음에 재차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뭐 설비 투자 부분들 기본적으로 뭐 제조업의 종류 그 다음에 사이클,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빨라야 3년에서 5년 정도 해야지 그 아웃풋,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긍정적인 내용도 뭐 중국이 미국에 140개 정도 부분들 제안했고 트럼프가 한 4, 5개 중요한 사항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코멘트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최근 반등 부분들이 1차적으로 나왔죠. 중요한 것은 협상입니다. 협상 자체는 항상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요건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난달 지지난달에 이 협상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 심리를 가지다가면 지금은 협상의 논의 부분들이 진행 핑퐁 되는 와중에 하락에 대해서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빠진 이유 지난주에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하락 이유 부분들을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별도 제목으로 코멘트를 좀 드렸죠. 중국이 반독점 거기 그 관련된 중요한 정보 부분들을 획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거 결론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방향성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과징금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중요 종목인가 종목군에 대해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인가
그 영향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난번 저점 라인들까지 하락 부분도 좀 나왔죠.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 중국의 한 업체가 지금 제재 부분들을 좀 받고 있고, 여기 이제 오늘 또 미국 상무부가 상부부 내에 산업안전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단순 요청 부분들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부분에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죠. 한 달 정도 해서 12월 중순 정도에 발표 부분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 요청 부분들을 하고 말씀드렸죠. 규정 제한은 아니에요. 규정 제한은 아닌데, 여기에 뭐 애플도 연관성이 있고,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여기에 연관성 부분도 있죠. AI, 뭐 클라우드, 반도체, 신경 네트워크, 뭐 3D 프론팅, 상당히 일반 중국 제조 2025 연관된 부분에 상업 통제 규정 관련된 의견 요청 부분들을 했어요. 상무부의 산업안전국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 중에 12월 19일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거 의견 요청해가지고 다음 주 10일이 남지 않은 협상 부분에서 너희들이 제시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12월 중순 정도에 이거 한번 발표를 하고, 그 다음 1월 달에 관세 부과하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부분들은 미국이 받은, 중국에게 받은 140개, 거의 150개에 가까운 부분에서 한 4-5개 중요한 지적재산권하고, 전에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지적재산권 관련된 서비스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 가동해서 거기서 빅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거기에 또 적용하는 이 순환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감시체계 부분들이 시진핑 집권 1기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투자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다음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 부분들을 습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쓰고 있으니까 돈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초전이 지금 다음 주, 그 다음에 12월 달과 1월 달에 여기서 다음 5G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부가 100조는 뭐 몇백 조 이상 될 수 있는 파이예요. 어떻게 이 부가가치 그렇게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이 규모를 그냥 5G 시장만 해서 몇백 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나오는 뭐 IoT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든 이것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아니라 계산 자체가 불가해요. 아무튼 거의 1000조 이상의 금액 자체의 파이에 두 나라가 어느 정도 패권 부분들을, 지분율 부분들을 가져갈 것인가. 당연히 하루아침에 여기 땅 해가지고 나올 수는 없죠. 서로 향후 자기의 먹거리,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들에 절대적인 영향 부분을 주는 거니까 계속 뭡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얘기 나오고, 미국 상무부 나오고, 전에 JT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중국도 보면 선물 부분들 가끔 하나하나씩 탁탁 던져주고 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중국 은행업 부분들 진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이 디즈니하고 폭스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인수를 중국 지역에서는 무조건 승인 부분들을 했다는 건지, 하나하나씩 선물들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은 물밑작업, 이 아방카도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용인을 해줬죠. 아무튼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약간 이건 그거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교사 관련된 부분들 하락이 나왔고, 페이스북도 러시아 관련된 부분, 애플 아이폰도 향후 판매량 관련된 부분하고 부품업체에서 코멘트가 개별적인 이슈로 시가총액 큰 종목군인데 하락을 만들었다면, 우리나라들 종목군도 보면 오늘 강세를 이끌었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지금 상당히 강해요. 조선업종 부분들. 계속 조선업종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종종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대북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5G의 시작 부분들이 12월 달부터 NSA 방식부터 시작을 되죠.
통신 관련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들이 강하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반해서 자동차주들이 특히 현대차가 장중에 52주 신저가가 나왔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장 시작 전에 그 자료를 올려드렸죠. 자동차 해외 브릭스 지역에서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쪽에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의 증감 여부, 증감 관련된 보고서,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데 특히 중국에서 문제가 좀 커요. 근데 개인적으로 중국의 업체들, 볼보를 인수했던 업체,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드라이브 거는 거,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고 하면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지금도 위태위태해요.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는 그런 입장이 있죠. 중국은 볼보라든지 유명 업체들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쪽에, 그 다음에 다다투싱이라는 공유, 이런 부분들까지 빅데이터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연결고리 관련된 모바일 이노베이션 부분들의 속도 부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는 10조 한국전력 부지 산 이후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오늘 PBR 0.5 이하까지 현대차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로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엔진의 발화원인을 거짓을 보고했다 해서 미국 검찰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최근에서야 뭐 한두 달 사이, 한 3분기 지나서 해외 업체,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무인항공 드론 업체에 전략 투자를 하고, AI 업체에 투자를 하고, 이스라엘 업체에 투자를 하고 하지만, 이게 이런 내용이 최소한 2, 3년 전에는 진행이 돼야 했어야 할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보면 물론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하긴 합니다만은, 전기차 쪽 나오긴 합니다만은, 뭔가가 딱 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회사든 딱 현대 기아차 하면 딱 캐릭터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 캐릭터 자체가 최근 그 부지 산 이후부터 약간 뭡니까 뽀얘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 부분들 하는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뭔가 아웃풋 부분들을 낼 수도 있을까. 특히 중국의 글로벌 시장의 우버, 그 다음에 다다추싱, 이게 그냥 단순히 이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 회사들이 하청업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자동차 업체, 너 이번에 우리 차 공유 시스템 만드는데 현대차에 100만 대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테슬라한테 뭐 100만 대 만들어 줘서 서로 경쟁 붙여 가지고 누가 더 좋은 건지, 더 자율주행에 더 성능 부분들이 있는지. 전에는 자기가 주도를 팔았다면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해지면 일본과 중국의 어떤 파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는 파워가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이거 태태묵 그걸로 하다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공유 관련된 부분에서 카카오 쪽하고 택시하고 계속 어차피 공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5G 자율주행 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왜? 자기의 파이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는 저항을 하는 건데, 이미 방향은 결정이 됐어요. 공유라는 부분에서 우버라든지 다다투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타다 서비스 부분들이 조금씩 활로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두 체제에 의해서 다극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예전에 지정학적, 지리학적, 그 다음에 이념전쟁 부분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유경제 부분들을 가서 기존의 제조업 자동차 쪽은 하청의 시스템 부분들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예전에 기득권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될 거예요. 근데 다극주의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걸 계속 버티다 보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겠죠. 중국과 일본에서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자체가 커요. 아무튼 현대 기아차의 하락 부분들은 두 가지, 미국에서 검찰 조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중에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이 됐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빅스비 고도화를 위해서 한 20조, 2020년도까지 한 20조대의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코멘트 부분들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10일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의 강한 패들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협상이 다 기대감도 생겼다가 또 불안심리도 컸다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어벤등락 부분을 하고 있죠.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진폭 자체가 휘청휘청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들은 개별적인 이슈에 연관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이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기 전까지 각 계정쪽 개별 종목군에 따라서 매매 부분들을 확대 모멘텀 플레이 부분들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종목군별로 약간 차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가 시장 자체가 신용 물량 부분 3조 정도 급격하게 진행됐을 때 장보고 일반과 프리미엄, 특히 일반 쪽의 진행 부분들이 있죠. 장보고 6호 급락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거의 한 14%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종목은 또 모멘텀이 좋아요.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12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에 20% 이상 돌파 부분이 나오면 차익 그 장보고 6호 청산 완료 관련된 공지 부분들을 해둘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11월 2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